손흥민 없이 맨시티를 어떻게 이기냐고. 토트넘 대충격. 손흥민 맨시티전 출전 불가 소식에 난리난 토트넘 팬들 반응. 손흥민이 나오지 못하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미소를 지을 것이다. 토트넘 호스퍼는 31일 오전 5시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4에서 25시즌 잉글랜드 풋볼 리그컵 EFL컵 4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맞대결을 펼친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도 토트넘 공격의 핵심이었다. 도미닉 솔랑케가 오면서 손흥민은 좌측 윙어로 나올 수 있었다. 개막전에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2라운드 에버턴전에서 멀티골을 뽑아내며 자신의 실력을 다시금 보여줬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잠시 이탈했지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서 복귀해 복귀골을 터뜨렸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시 이탈했다. 25일 열린 UEL 리그 페이즈 3차전 알크마르와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출전하지 않았다.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웨스트햄전 이후 손흥민은 약간의 통증을 느꼈다. 손흥민은 알크마르와 경기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우리는 손흥민을 경기에서 제외하고 상태를 지켜볼 것이다. 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크리스탈 팰리스전에도 나오지 않았다. 예상된 일이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앞두고 손흥민은 아직 100%의 컨디션이 아니다. 그는 오늘 훈련하지 않을 것이다. 주말 팰리스전에는 뛰지 못할 것 같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라고 이야기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대신 좌측 윙어로 마이키 무어를 내보냈다. 하지만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 공격은 무기력했다. 좀처럼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 결국 크리스탈 팰리스의 0에서 1 충격패를 당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몸 상태는 거의 완벽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주말 경기 아스톤 빌라전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이번 주말에는 그가 돌아올 것이라 확신한다. 라고 설명했다. 손흥민의 몸 상태는 나쁘지 않지만 복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듯한 말이었다. 이번 맞대결에 손흥민이 나오지 못하는 건 토트넘 입장에서 타격이 크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해 최고의 윙어로 거듭났다. 뛰어난 결정력을 바탕으로 많은 골을 터뜨렸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통산 123골로 역대 최다 득점 19위다. 특히 맨시티를 상대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손흥민은 맨시티 킬러로 유명하다. 손흥민은 맨시티를 19번 만나 8골 4도움을 만들었고 9승 2무 8패를 거뒀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안심하고 있을 것이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지난 시즌 손흥민의 무서움에 대해 밝혔다. 지난 시즌 토트넘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손흥민이 결정적인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경기 후 해당 장면을 회상하며 손흥민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가. 스테판 오르테가가 막지 않았다면 아스널이 우승했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 한편 토트넘은 이번이 맨시티를 이길 기회였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토트넘과 경기에서 힘을 뺄 것이라 예고했기 때문이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4라운드에서는 출전 시간이 부족한 선수들을 내보낼 것이다. 이 군 선수들을 출전시킬 것이다. 이번 대회를 위해 에너지를 낭비할 생각이 없다. 라고 강조했다. 손흥민이 없는 가운데 토트넘이 맨시티를 꺾고 8강에 올라갈지 주목된다. 2. 손흥민이 우리 얼마나 괴롭혔는데 맨시티 킬러 선 없다. 또 결장. 포스테코글루. 주말에는 뛸 것.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16강전까지는 소화하지 못하게 됐다. 토트넘은 오는 31일 한국 시각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맨시티와 2024에서 2025 시즌 카라바오컵 16강전을 치른다. 8강전 추첨은 해당 경기가 끝난 후 진행된다. 손흥민은 지난 19일에 있었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서 부상 복귀했다. 복귀전에서 팀이 터뜨린 4골 중 3골에 관여하면서 절정의 기량을 과시했다. 복귀포까지 기분 좋게 터뜨리면서 손흥민의 활약이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다. 또 손흥민을 막아선 건 예기치 못한 고통이었다. 웨스트햄전 후 손흥민은 몸 상태에 이상을 느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AZ 알크마르와의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경기를 앞두고 밝힌 내용이었다. 원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부상으로 결장했던 손흥민에게 알크마르전에서 휴식을 줄 예정이었다. 손흥민을 푹 쉬게 한 뒤에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길에서 기용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팰리스전까지도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다. 팰리스전 사전 기자회견 당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면 주말까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토트넘의 최근 6경기 중 5경기나 손흥민에 뛰지 못하면서 부상이 장기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손흥민은 부상이 아니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8일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햄스트링 부상이 아니다. 최근 결장했었고 마지막 경기를 뛰고서 좋지 않았다. 손흥민의 출전 여부에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중이다. 회복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다음 주에는 가능할 것 같다. 다음 주에 있을 2경기 중 1경기는 출전할 수 있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맨시티 킬러인 손흥민의 출전을 기다렸던 토트넘 팬들이었지만 홈에서 맨시티를 상대할 때 손흥민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워졌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9일 맨시티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몸 상태는 거의 다 올라왔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아마도 주말 경기를 목표로 삼을 것 같다. 주말에는 손흥민의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고 말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포인트는 손흥민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부위가 9월에 다쳤던 좌측 햄스트링이라는 점이었다. 손흥민이 햄스트링을 다쳤을 때마다 항상 왼쪽 부위가 문제가 됐다. 자칫 고질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존재한다. 토트넘도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손흥민이 확실하게 회복되기 전까지 경기에 내보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곧 손흥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맨시티전 결장은 뼈아프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맨시티가 토트넘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계획이라는 점이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토트넘을 만나기 전에 토트넘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지만 아마도 유소년 아카데미 출신 선수들이 있을 것이다. 토트넘 원정에서 경쟁하는 게 목표지만 더 중요한 건 본머스, 스포르팅 리스본 그리고 브라이턴전이다. 몸 상태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선수들이라면 토트넘을 상대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고 말했다. 손흥민의 결장 소식은 맨시티에 반가울 것이다.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맨시티 킬러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시즌 토트넘 원정 후 과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가. 스테판 오르테가 막아내지 못했다면 아스널이 우승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3. 레알 마드리드 미쳤다. 1810억 첼시 클럽 레코드 출신 MF 영입 결단. 점유로 영역 장전 완료. 레알 마드리드가 첼시의 핵심 미드필더 엔조 페르난데스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 매체 피처에스는 30일 한국 시간 레알 마드리드를 조직력을 갖춘 선수로 중원을 강화하고자 하며 페르난데스가 이 역할을 맡을 주요 영입 대상이 됐다. 라고 보도했다. 페르난데스는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에서 가능성을 보였다. 2022년 7월 아르헨티나 리버플레이트에서 벤피카로 이적한 그는 곧바로 팀의 주전 미드필더로 올라섰다. 페르난데스는 2022-23 시즌 29경기 4골 7도움이라는 성적을 남겼다. 페르난데스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첼시는 지난해 1월 그의 영입에 착수했다. 첼시는 페르난데스 영입에 무려 1억 2100만 유로, 하나 약 1812억 원을 지불했다. 이는 당시 첼시 클럽 레코드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역대 최고 이적료였다. 2023년 1월 첼시 유니폼을 입은 페르난데스는 2022-23 시즌 후반기에 22골 2도움으로 순조롭게 적응했다. 첫 시즌은 준수했지만 2023-24 시즌에는 탈장 부상, 포지션 문제 등으로 인해 고전하면서 40경기 7골 3도움에 머물렀다. 이번 시즌에는 9경기에 출전했다. 이적료를 고려하면 아쉬운 건 분명하지만 중원에서 분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서의 입지도 굳건하다.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페르난데스는
아르헨티나의 모든 경기에 출전하며 조국의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에 기여했다. 페르난데스는 대회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다. 코파 아메리카 2024에서도 아르헨티나 우승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중원을 강화하기 위해 페르난데스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피차에스에 의하면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페르난데스를 주드 벨링엄, 에두아르도 카마빈가, 페데리코 발베르데와 함께 최고 수준의 미드필더를 구축할 수 있는 선수로 여기고 있다. 피차에스에 의하면 레알 마드리드는 페르난데스를 데려오기 위해 1억 유로, 하나 약 1497억 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지만 한 명의 판매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바로 오렐리앙 추아멘이다. 피차에스는 레알 마드리드는 첼시와의 협상에 스왑딜로 추아메니를 포함해 큰 비용 없이 페르난데스를 영입할 수도 있다 라고 예측했다.